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승무원할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마음먹은 내용은 코로나 습격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코로나가 전 지구를 습격했는데 앞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IT 시대에서 온갖 편리를 누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덮침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 세대라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야 될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나서 보면은 제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좀 이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를 찍어 놓고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하여튼 큰일 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당신은 예능으로 던지는 말도 어떻게 그렇게 다큐로 봤냐고, 좀 재미로 유머로 한 얘기인데 맨날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고 좀 쫑코를 받는데도 이게 늘 머릿속에 뭔지 제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다 보니까 아내도 낼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심각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 톤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제 개인 사정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해서 이거 우리 이러다 다 어떻게 인구가 멸종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아스팔트 위에 그 뚫고 그냥 풀이 뚫고 올려오는 거 보면 생명은 사는 게 목적이지 죽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죠. 그 바위에서 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 이런 걸 봐도 어쨌든 생명력은 그렇게 질긴 것이니까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뭐 위협적인 생각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달고나 커피라고, 달고나 커피가 지금 세계적인 또 커피 문화로 또 퍼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리 민족은 우수하긴 우수한 것 같아요. 그 커피하고 설탕을 넣어서 400번을 돌려야지 그 달고나 크림, 커피 크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우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게 달고나 커피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나왔냐 분석해 보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누가 국리를 해낸 거죠. 그 국리를 해내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세계로 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식문화의 하나로, 커피 문화의 하나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눈만 뜨고 나가면 볼 거, 뭐 먹을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궁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용만 하고 즐기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이용과 즐길 거리를 즐길 수가 없는 환경이 딱 닥치니까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니까 뭔지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 궁리라는 것은 내가 잠재해 있는 것을 꺼내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궁리 끝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궁리는 또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사색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색을 다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하고
내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런 것을 다 상실하고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상실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화번호가 다 전화가 전화번호를 다 기억해 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두뇌도 다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에 궁리에 의해서 사색을 하게 되고 그 사색이 우리들의 잠재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면에서는 참 굉장히 좋은 찬스이기도 하다. 그게 우리만 궁리를 하고 있으면 뒤처질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무한경쟁 시대에서. 근데 온 세계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니까 우리 민족은 그 정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긍정적인 시대를 가지고 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사색이라는 건 나의 시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 그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나란 어떠한 인간이냐, 나는 누구이냐, 이런 것을 반추하고 꺼내볼 수 있는 시대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강조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코로나라는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내고 나란 누구신가가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뭐든지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좋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가족의 시대가 오는 거다. 가족의 시대. 우리가 가족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버리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의 그 전통 문화가 가정의 소중함인데 이것을 다 해쳐버렸단 말이에요. 해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끼리, 물론 부부가 붙어 있으니까 싸움은 많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뭉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코로나가 언제 또 끝나면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다 또 원래 그 재미의 본성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가족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을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 창의는 인성에 기반해서, 인성이라는 건 사람이 가져야 될 근본 생각, 그거가 인성 아니겠습니까? 창의는 인간다운 생각을 할 때 그 창의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생활 패턴, 생활 문화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가져가 보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변화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활동보다는,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온라인 활동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개편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장보기를 한 2개월, 3개월 이상 온라인으로, 쿠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주문을 하면은 시간에 맞춰서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100% 정확하게 배달이 되더라고요. 시간도 안 어깁니다. 오히려 미리 오면은 오지 별로 늦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온라인 쇼핑이 편해진다면 우리가 오프라인 활동은 거의 안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니까 그 넷플릭스라는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주는 그 영화가 됐던 프로그램이 됐건 모든 이런 걸 넷플릭스라는 걸 통해서 집에서 다 문화활동도 있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는 정말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딴 것은 문화 소비자로에 머물러 있었어. 넷플릭스 같은 것도 사실 영상을 뿌려주면 그냥 우리는 그걸 받아서 보는 문화 소비자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유튜브는 내 스스로가 문화 생산자가 돼가지면서 문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문화를 딴 사람이 보고 또 딴 사람이 생산한 문화를 내가 보는, 완전히 양방향, 쌍방향 온라인 시대가 도입된 것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뭐 작년부터 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유튜브를 해야 됐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올 초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유튜브를 시작해 놓으면서 코로나하고 이게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평상시 같으면 제가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는 게 저의 일이었고, 그걸 제일 제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꼼짝없이 제가 집에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어느 때보다도 제가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만 2개월 조금 넘었는데 2개월 됐군요.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고 하루에 1개 내지 그 이상의 유튜브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것도 엄청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와 이 코로나 시대가 맞물리면서 제가 앞으로 노후에 해야 될 일거리를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일은, 제가 이제 아줌마 운동을 하면서 이 아줌마들이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저는 익히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육아나 살림살이로 인해서 중간에 멈춰야 되는, 억지로 중단이 되는, 전업주부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그 능력이 다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가 저의 고민거리였어요. 한 2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돈 없이 돈 버는 1인 기업, 돈 없이 돈 버는 1인 기업, 1인 CEO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2017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책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없고 돈이 없고 사업 공간이 별도로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사업 아이템을 한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를 제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근데 적당한 시기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사업 아이템을 꺼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유튜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 유튜브가 궤도에 오르면, 저희 그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 이상 이제 가면, 지금 제 구독자가 한 2,000명 됐습니다. 2달 동안에. 10,000명 정도의 궤도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능력을 경제활동으로 연결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 노후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돈 없이 돈 버는 일자리에 관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아이템은 제가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아이템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유튜브 관심 있게
능력 있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면 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유튜브 돈 없이 돈 버는 일자리 1인 기업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런저런 유튜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좀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자리를 CEO가 되기 전에 사회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정치도 좀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정신적인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여러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과 함께 아니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못 구해서 청년들과 함께 제가 그런 일들을 같이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또 당분간 얼마 동안 할 저의 유튜브는 그런 정신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희 구독, 좋아요 끝까지 제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눈여겨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